안녕하세요. 신경외과 전문의 황상원입니다. 저는 은평구에 있는 리드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주로 척추와 관절 쪽에 수술과 비수술 치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좀 흔한 질환은 아니고요. 우리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이 경추 척수증은 경추에 있는 디스크 그리고 또 아니면 그 뒤쪽에 있는 관절이 파괴가 되면서 이 척수를 누르게 되는 병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목 디스크나 협착증 그런 증상이랑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 알고 보면 좀 수술을 해도 좀 100% 낫지 않거나 아니면 좀 마비 같은 좀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라서 굉장히 좀 드물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단순히 목이 아프거나 이런 병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지만 나중에 이제 다리 쪽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고 뭐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좀 지켜봐야 될 병입니다. 이게 첫 증상은 목 디스크랑 굉장히 비슷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간 그 다리 쪽 증상이 생기거든요. 보통 목 디스크는 팔이 저리거나 날개 쪽지가 아프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에 마비나 이상을 좀 일으키기 때문에 운동 마비를 일으키면 다리 힘이 빠지면서 휘청휘청거리게 되고요. 감각 마비가 오면 우리가 걸을 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. 뭐 뜬구름 위를 걷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뭐 모래사장 위를 걷는 것 같거나 그래서 내가 걷는데 걷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스크나 협착증이랑 비슷한 원인을 갖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증상이 이제 목 디스크 위주냐 아니면은 이제 협착증 위주냐인데 이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나 협착증을 동반하면서 이 척수신경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 척수증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처음에는 구분이 좀 잘 안 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 쪽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척수증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단 증상이 제일 중요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리 좀 휘청거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감각 그러니까 뭐 모래 위를 걷거나 구름 위를 걷는 좀 약간 뜬구름 위를 걷는 듯한 붕 뜬 느낌의 증상을 갖고 있으면 일단 마비가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은 뭐 집에서 테스트 해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병원에 와서 무조건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. 근데 내가 이게 뭐 혹시라도 뭐 그냥 뭐 다른 뭐 이거 피가 안 통해서 그런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뭐 머리의 질환인가 좀 그걸 좀 감별하고 싶으면 일단 뭐 다리 쪽 증상은 한번 그 일자선을 그어보고 거기 위를 걸을 때 뭐 휘청거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척수증을 좀 의심해보고 그리고 또 팔에도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팔에 뭐 잼잼을 자꾸 해봤는데 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속도가 더 느려진다거나 그다음에 마비가 오면 이제 다리가 가늘어지거나 팔이 가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근육이 말라가는 그런 가늘어지는 현상이 있으면 척수증을 좀 생각해 봐야죠.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목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이랑 좀 다른 게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목 디스크나 협착증도 마찬가지지만 마비가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척수증은 거의 100% 마비가 와요. 그래서 수술이 좀 불가피하고 솔직히 수술을 해도 100%안 돌아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무조건 빨리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우리가 이제 그 목 디스크나 그다음에 뭐 협착증 그리고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병들을 알면서 안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아프면 그냥 그때그때 주사 맞고 약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척수증이 겹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수술해도 안 돌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있다고 할 때 뭐 수술하기 싫으면 어쨌든 마비만 없으면 되니까 뭐 계속 루틴하게 체크를 해가면서
내가 나빠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마비가 좀 시작되는 것 같다 싶으면 뭐 하기 싫어도 수술을 하셔야죠. 예. 우리가 이제 척수증은 자 뇌에서 내려가는 이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해요. 근데 이게 눌리는 게 척수증이잖아요. 근데 이게 앞쪽에서 눌리는 게 있고 뒤쪽에서 눌리는 게 있어요. 자, 앞쪽에는 주로 목 디스크가 있죠. 뒤쪽에는 주로 관절이나 인대 같은 게 있어요. 그리고 물론 뭐 앞쪽에도 인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병변이 앞쪽에서 원인이 됐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라든지 요 디스크 뒤에 있는 후종인대라고 있거든요. 뭐 그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다 그러면 전방으로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고요. 그리고 뒤에 뭐 관절이 두꺼워졌거나 뒤에 이제 황색인대라고 있는데 그런 황색인대가 두꺼워졌다거나 그런 병변에 의해서 척수증이 있으면 주로 뒤쪽으로 들어가게 돼요. 근데 앞쪽은 주로 우리가 이제 척추의 기둥 역할을 하고요. 뒤쪽은 좀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인공 보형물을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기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되고 예전에는 이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인공뼈를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유합수를 시켜서 지지대에 넣었다면 요즘은 인공 디스크라는 게 나와서 목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사이에 우리 이빨에 넣는 임플란트처럼 이 목 디스크에다가 임플란트를 넣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전방으로 들어가는 수술법이고 뒤쪽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지대 역할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척수를 싸고 있는 이 후궁이라고 있어요. 이 후궁을 깎아줍니다. 일부 깎아서 기를 터주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목은 뒤쪽에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어떤 근육의 손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째야 되는 그런 수술들이 옛날에 많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우리 뭐 배 수술할 때 복강경 하듯이 내시경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살살살살 뚫어주는 그런 수술법들이 요즘 이제 많이 개발이 됐어요. 그래서 뭐 물론 아직까지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내시경을 통해서 그런 후궁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수술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, 전방으로 들어가는 인공 디스크 그리고 후방으로 들어가는 내시경 후궁 절제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생각보다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척수증 같은 경우,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딱 한 부위만 터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뭐 협착증도 비슷하고, 근데 이 척수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한 부위만 있어서 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, 뭐 한 세 군데, 네 군데. 그러면 사실 저희가 뭐 목 수술이 뭐 한 부위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여러 군데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뭐 어디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수술하고 우리가 목표가 마비를 회복시키는 게 목표인데 여러 부위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또 마비가 또 좀 잘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술의 범위가 좀 큰 편이 많습니다. 척수증 같은 경우는. 회복은 아무래도 좀 다발성인 경우는 회복이 좀 더딘데 우리가 수술에 의한 수술 자체에 의한 그 회복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특히 전방으로 들어간 경우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뭐 근육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무는 속도가 좀 빨라요. 근데 문제는 신경의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. 특히 마비가 있는 경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00%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수술 이후에 끊임없는 재활 치료가 좀 필요하거든요. 보통 짧게는 한 6개월 정도, 길게는 뭐 2년 이상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. 사실 수술하기 전에 이제 예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아, 이분은 어디까지 좋아질 거다. 아, 이분은 해도 안 될 것 같다. 이분은 뭐 100% 좋아질 것 같다.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예측을 해야 되고 또 그 예측한 걸 환자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좀 저림이나 아니면은 뭐 좀 아픈 통증 정도면은 거의 100% 가까이 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온도와 관계된 뭐 시리거나 뭐 뜨겁거나 아니면은 좀 힘이나 어떤 마비와 관련된 뭐 감각이 떨어져요 아니면 힘이 떨어져요 이런 증상들은
돌아는 조금씩 조화는 질 거예요. 조화는 지는데 솔직히 100% 돌아올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예. 빨리 하시면 좋아집니다. 네, 빨리 하시면 좋아지고요. 어쨌든 어쩔 수가 없어요. 수술이 불가피한 질환이고요. 수술을 하더라도 100%안 낫는 뭐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는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까지 생기기 전에 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팔이 저리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리거나 아픈 거는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. 근데 마비는 솔직히 신경이 죽는 거거든요. 죽으면 못 살려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비가 오기 전에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수술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